자, 정학집 읽기 12번째. 자, 무릉도원 태평동. 매창은 갑산을 유람하다 처사 임정수란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이 태평동의 주인이었다. 자는 춘방이고 호는 잠룡자이었다. 태평동은 갑산에서 동북으로 이틀거리 되는 곳에 있다. 매창은 잠룡자를 따라 태평동을 찾아가는데 이판령에는 암석들이 험준하였다. 한 돌을 밀치자 동굴 문이 보였다. 비로소 동굴에 들어가니 굴이 좁아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였다. 좌우 석벽 가운데로 하나의 길이 나 있는데 5개의 촛불을 다 태운 후에야 비로소 굴이 넓어졌다. 돌 사이에는 웅황, 자석영, 석정유 등이 많이 나고 있었다. 또 2개의 초를 다 태운 후에 수십 보나 됨직한 넓이의 깊은 연못이 나왔다. 그 위에 나무다리 하나가 가로놓여 있어 그 다리를 건넜다. 또 3개의 초를 태운 후에 산 뒤에 있는 굴을 나오니 사방이 30리나 되는 곳이 나타나고 거기가 태평동이었다. 이곳엔 세금이나 전쟁 따위가 없으므로 태평동이라 불렀다. 또 맑은 샘과 하얀 돌, 약초와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으며 토지는 비옥하고 곡식이 잘 자랐다. 거주하는 사람은 4-5가구 정도이고 잠룡자 집은 영일땅이라고 불렀다. 뜰에는 옷같은 꽃과 풀이 있었고 술동이에는 향기로운 술이 담겨 있었다. 매창이 말하길 이곳은 낙원이로군요 라고 하고서 드디어 며칠을 머물며 읽고 노래한 것이 참못 많았다. 그 시에 처마 끝에선 천녀가 축하하고 울 아래에선 목선이 읍절이네 라고 하였다. 또 중산의 토끼털 붓을 한가로이 희롱하고 상당의 벽송먹을 진하게 가네 라고 하였다. 또 이슬은 봉황꼬리와 무성한 소나무가 새겨진 벼루에 더하고 구름은 황금외와 구슬 인무늬가 있는 종이를 덮네 라 하기도 하고 또 개인창은 누런 솜 덮포를 입기를 좋아하고 비 맞은 나루는 소녀 같은 바람을 보기를 기다리네 라고 하였다. 또 백설 같은 강아지는 밤에 골목에서 짖고 누런 털의 보살이 소래요. 누런 소는 범뚝에서 풀을 뗐네. 느릅나무 콩꼬투리에 비가 오니 벼와 기장이 싹이 나고 잉어가 바람을 일으키니 대추와 배가 향기롭네 라고 읊었다. 또 한가로이 꿀통의 황금날개 사자의 소리를 듣고 황금날개 사자는 벌이죠. 벌. 희롱삼아 꽃에서 꿀 따는 옷같은 허리의 일벌을 따라가네 라고 하였다. 또
연꽃 모양의 등잔엔 관솔불 타고 파초잎 술잔엔 중력주로다 등의 식구를 지었다. 매창이 말하길 남도에는 이방보가 있고 북도엔 임정수가 있으니 이들은 우리 남과 북의 주인이다 라고 하였다. 잠룡자가 말하길 내가 예전에 호서지방에서 살 때는 가난하여 자립할 수가 없어서 두루 구걸하러 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곡식과 옷감이 집에 가득하여 일생토록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빈부는 진실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뒤이어 송서가 말했다. 조문백이란 사람은 송나라 총실의 진강왕 조효건의 아들이다. 정강이 난 때 우리나라로 도망와 가림 땅에서 살았다. 그의 아들 조암과 손자 조염은 그 효성스러움과 의로움으로써 한 지방의 모범이 되었다. 증손 조수천은 고려 고종 때 높은 벼슬을 하고 충렬왕 때 가림백에 봉해져서 비로소 임천 조씨가 되었다. 하서 임씨는 서하에서 나온 것이다. 곧 서하승상 임득경의 손자 임주가 소흥에서 살다가 덕우 연간에, 덕우는 이제 송나라 공종 연호 1275년부터 1576년 뭐가 틀렸네요. 1276년 연간에 제치사가 되어 절강을 지키다가 이만이 함락되자 바닷길로 서하 땅에 이르러 부자가 치산에 힘써 곡식을 집안에 가득히 쌓아놓고도 아침엔 밥, 저녁엔 죽을 먹으면서 궁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전력하였다. 그 후 임자수는 연지의 싸움에서 공을 세워 군으로 봉해진 4사람 중에 끼어 비로소 우리나라에 알려졌다. 운홍이 말했다. 원영이란 사람은 원위의 효장왕의 후예이다.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원영은 행군 교위였는데 패하자 붙잡혔다. 고구려의 영왕왕이 그를 가리파 땅에 이주시키니 가리파가 원주 거기서 자손이 많이 퍼지게 되었다. 이래서 원주 원씨가 나오나. 신라 효성왕 때의 원일신이란 사람은 효행이 탁월하여 부마가 되어 4아들을 낳으니 삼석, 삼명, 삼재, 득균이라 하였다. 왕은 그중 2아들은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하고 다른 2아들은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하였다. 어머니 이름이 유황이었으므로 삼재는 성을 유씨라 했고 득유는 성을 황씨라 하였다. 그러므로 창원 유씨와 창원 황씨는 대개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매창이 또
말했다. 장사에 마문익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장사는 중국 호남성, 재산이 남방초에서 이 초나라에서 가장 많았다. 초지방인가? 초나라 초자야 하여간. 그는 스스로 옛날의 초왕 마은의 후예라 하였다. 세상에서 그를 부자 노인이라 했는데 그는 일찍이 말하길,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낳지 않지만 재산이란 사람의 분수안의 일이라 라고 하였다. 그에게는 은영, 은호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점쟁이가 보고 하늘 곳간이 깎이고 땅 창고가 비었으며 피부가 얇고 살이 떴으며 세로로 난 주름살이 입으로 들어오니 반드시 굶어 죽을 상이요 라고 하였다. 이에 마문익이 나의 아들이 어찌 아사할 이치가 있는가 하고서 드디어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계산하여 주되 매일 쓸 은전 20냥씩을 독에다 넣어 쭉 진열하여 묻었다. 그리고 밭은 각기 600일 가리씩 나누어 주고 소, 양 1000마리와 돈 10만냥, 비단 200피를 각기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따로 밭과 재산을 나누어 12가구의 생업으로 삼게 하여 후일 두 아들을 돌봐주도록 하였다. 얼마 후 마문익이 죽자 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매일 땅에 묻은 20만냥을 꺼내어 쓰고 다른 데는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후에 소의 전염병으로 소와 양이 모두 죽고 생업도 점차로 쇠퇴해져 갔다. 비단은 남에게 빌려주었더니 갚지 않아 여분이 없었다. 게다가 우연히 사람을 2번이나 죽여 가산을 탕진하였고 은 또한 반전도 남지 않아 무일푼이 되어 밭을 팔고 또 저당 잡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불과 8년도 못 되어 밭이라곤 한 치도 남지 않게 되었고 곡식도 모두 없어졌다. 이에 형편이 어쩔 수 없어 형제는 돌아다니며 구걸하다가 홍교 옆에서 굶어 죽어 거리의 시체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 100년 동안 재물을 탐하여 모은 것이 하루아침에 먼지로 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즉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 은홍이 말하였다. 이양필이란 사람은 홍주 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안남국의 왕 이양환에서 나왔다. 송나라 보경, 이건 남송 이종의 연호 1225년부터 1227년 사이 연간에 난을 피해 바다를 건너 온 이군필이란 자가 비로소 조선의 홍주에서 살게 되었다. 홍주가 홍성인데 이양필은 바로 이군필의 13세 손이다. 이군필의 증손 이건두는 신평군에 봉해졌으므로 신평이 번관이 되었다. 이게 신평이시군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말했다. 이맹훈이란 사람은
옹진 사람으로 어질고 착하다는 소문이 이웃에 자자하였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그의 선조는 안남왕 이용한의 아우 이용상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이 베트남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이씨가 된 이용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청학집의 끝이네요. 끝. 자, 끝.